안녕하세요. 복지 신청 방법을 알려주는 남자 복형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까지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거급여 지급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월세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월세 지원금을 드립니다. 서울 기준 4인 가구는 월 41만 5천원, 연 500만원 가량이 지원이 됩니다. 두 번째, 전세를 살고 있다면 그 금액을 월세로 환산해서 지원해드리고, 세 번째, 자가라면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 주거급여 신청이 어려운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수급 제도의 한 부분을 담당하지만 근로능력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이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0세, 40세, 50세, 100세가 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양후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와 같이 살지 않는 자녀나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안에 든다면 신청하시고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 그럼 왜 이렇게 좋은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복동씨와 많이 이야기해보건대 다른 채널이나 블로거들이 복지 설명을 많이 해드립니다. 하지만 들을 때는 좋죠. 근데 신청을 하러 가려고 하거나 실천을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주민센터에 찾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다고 해도 서류 작성이 어려워서 포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도를 알고 있어도 실제로 신청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복지 신청을 가능하게 하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나 조건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만 보기만 하고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신청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말미에 서류 작성법을 넣을 거고요.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그리고 금융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한 뒤에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물론 통장 사본은 복사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서와 고시원이라면 입실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그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쉽게 알려드리고 자세한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인 가구는 112만원 이하 소득, 2인 가구는 190만원 이하 소득, 3인 가구는 204만원 이하 소득, 4인 가구는 300만원 소득 이하입니다. 두 번째, 대도시 기준 기본 공제액인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라면 4,200만원 이하, 농어촌이라면 3,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반적으로 차량이 없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도 있지만 그것은 자세하게 밑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급지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 26만 6천원, 2인 가구 30만 2천원, 3인 가구 35만 9천원, 4인 가구는 41만 5천원 가량입니다. 1인 가구 기준 3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도 1인 가구 최대 기준인 26만 6천원이기 때문에 26만 6천원까지 최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혹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보증금을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그 외에 별도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많이 어렵죠?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이 있고 월차임이 10만원일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만 3천원으로 산출됩니다. 보증금 1,000만원을 연 4% 0.04를 곱하고 12개월이기 때문에 12로 나누고 10만원을 더하면 3만 3천원 플러스 10만원이 되어 13만 3천원이 됩니다. 그럼 가구당 지원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원 기준은 가구 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는 79만 737원, 2인 가구는 134만 6,391원, 3인 가구는 174만 1,760원, 4인 가구는 213만 7,128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을 간단히 말하자면 소득 플러스 재산을 합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상시소득, 일용소득, 사업소득을 말하며 회사에서 1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100만원의 소득이 반영됩니다. 여기에 소득공제사항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100만원에서 2020년 근로소득공제인 30%를 공제하고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70만원의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300만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공제 후 210만원의 소득인정액이 생겨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흔히들 말하는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등
등도 소득으로 포함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은 쉽게 말하자면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으로 나뉘며 기본 공제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경우 월 환산율이 월 100%로 적용이 되어 주거급여를 받기가 힘듭니다. 2020년 기본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동의 기본 재산액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대도시 기준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4,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3,500만원 이하입니다. 이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월 6.2%,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것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차량은 일반적으로는 월 100%로 환산을 하나 다음과 같은 차량은 일반 재산액 4.17%로 환산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서 2000cc 미만의 자동차일 것. 둘째, 자동차가 생계를 위한 직접적 수단이 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는 이 차량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기량이 16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로 10년 이상이 된 자동차 혹은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액이 150만원 미만의 자동차가 되면 됩니다. 자세하게는 복동시의 자동차 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보통 부모님들이 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이가 있어 소득 활동은 못하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즉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재산 범위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 가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대도시 기준 1억 이내, 중소도시는 7,300만원 이내, 농어촌은 6,600만원 이내가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대도시 기준 5,4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 이내에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수선 유지 급여에 대한 금액과 지원 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경보수일 경우 457만원, 중보수일 경우 849만원 이하, 대보수일 경우 1241만원 이하입니다. 이 수선 주기는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입니다. 보통 357로 해서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경보수일 경우 도배나 장판이나 창호 등을 교체해줍니다. 중보수일 경우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을 해주며 대보수일 경우에는 지붕, 욕실 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제도들 설명은 사실 좋기는 하지만 실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참고해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복동시의 복지로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니 소득 인정액을 먼저 계산해 본 뒤에 주민센터로 내방한다든지 복지로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복동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를 쏙쏙 짚어주는 남자 복동입니다. 지금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기준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복지로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로 사이트가 나오는데 클릭을 해서 들어갔죠.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이라고 있네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러가지 제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는 급여 내용입니다. 계산해보기를 눌러보면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4인 가족이고 300만원의 근로를 하고 있는,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는 한 50만원 내는 걸로 한번 잡고 해보겠습니다. 자, 가구원수는 그럼 4명을 기입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거주지는 제가 서울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대도시 기준, 여기 기본 정보에 보시면 장애가 있는지,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지, 한부모 가족인지, 보호 종료 아동인지, 시설 입소 여부가 있는지 이런 거 있는데 다 아니오를 체크를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당이 되시면 체크를 해주시고요. 근로소득은 300만원을 제가 세전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소득은 없고 가구에서 지출 요인도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일반 재산을 보시면 집은 없고 제가 임차 보증금 6천만원짜리 보증금에 월세 50만원짜리 살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입을 하고, 금융재산은 제가 은행에 한 500만원 정도 일단 저축을 해놨다고 그렇게 할게요. 자, 밑에 이제 차량은 없는 걸로 가고요. 부채 없고, 그리고 부양후자는 어차피 주거급여가 부양후자 제도가 없으니까 다 없음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결과 보기를 띠링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요 라인에 적혀 있습니다. 자, 기아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소득 인정액은 210만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210만 원은 4인 가족 주거급여 기준이 들어옵니다. 이건 복지로에서 조금 노출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준이 안 된다고 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나올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을 한 다음에 주민센터나 복지로로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구마다 전월세 계약한 내용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네이버에서 마이홈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마이홈 포털이 나오는데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탭 중에서 우측에 마이홈 자가진단이라고 있죠. 이거 눌러보시면 여기 좌측에 주거급여 자가진단이라고 선택을 해서 자가진단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신의 주거 형태를 입력을 하는 거죠. 저는 임차 가구고, 아까 소득 인정액이 210만 원이 나왔죠. 210만 원. 그리고 본인 가구 연수는 4인이었습니다. 살고 있는 서울 해볼게요. 서울하고 임차 계약 방식과 임차료는 우리 월세, 보증금 월세도 되긴 보증금 아까 6천만 원 했죠. 6천만 원에 임차료는 제가 50만 원 잡아서 어떻게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과 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예상 주거급여액은 21만 2,430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나오네요. 이렇게 나온 이유가 왜 그러냐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4인 가족 기준으로 21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소득 인정액이 거의 그 커트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최대 받을 수 있는 41만 5천 원에서 감액이 적용되어서 21만 2,43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산 방식은 뭐 조금 복잡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뭐 궁금하시다면 제가 뭐 네이버 공식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를 쉽게 알자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댓글 통해서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 복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 여러가지 있으면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복지를 쉽게 이해하는 그날까지 복지브로TV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